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시엠입니다. 비트코인이 좀 만만치 않죠, 여러분. 그래서 크게 여러분 시장을 오늘은 좀 세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자, 오늘 5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현재 13시 땡땡으로 보시면 됩니다. 13시 땡땡, 예, 부처님 오신 날이죠. 예.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은 항상 이렇게 트레이딩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특히 우리 선수들 시황에서 늘 말씀드리죠. 코인은 미래 가치가 여러분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언제 여러분 꽝이 터질지도 모릅니다. 항상 비교하는 게 뭡니까? 휴대폰처럼 여러분 휴대폰 안에 여러분 지금 컴퓨터가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결제 기능도 있고 영화 기능도 있고 여러분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이런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 삐삐가 있었습니다. 시티폰하고. 그래서 휴대폰이 성공하면서 삐삐하고 시티폰은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전부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엄청나게 클 수도 있고 앞으로 여러분 정부에서 만드는 여러분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또 여러분 경쟁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가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근데 너무 한쪽으로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도 많고 아니면 증권회사라든지 기존 금융권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5대5로 보고 접근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 자금이 원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코 쉽게 단기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여러분 너무 과열이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최근 3월 달에 보시면 여러분 주위에 개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코인을 모르는 초보들이 들어올 때는 이미 여러분 과열을 끊는다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코인은 여러분 무조건 트레이딩입니다. 때려 죽여도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선수들 입장, 한 2, 3년 공부하신 분, 매매를 잘 하신 분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코인은 중기로 묻어난다. 이거는 절대로 저는 반대입니다. 치고 빠지고 수익이 났을 때는 계속 매매법으로 본전회로 석쇠를 걸고 길 가는 괜찮다. 지금 시장의 중심은 이런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무조건. 그리고 김프가 있기 때문에 KRW보다는 USDT로 분석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이런 비트코인이 시장의 중심이고 주식으로 말하면은 종합주가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숲을 봐야 된다. 큰 흐름. 좀 더 비트코인 여러분 제가 자세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시장은 여러분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흐르는 물같이 시장에 순응해라. 즉 시장을 따라가라. 시장이 얼마 간다가 아니고 여러분 그냥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나는 바보다 외치면서 여러분 시장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갈 뿐이다. 이건 주식 기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분산 투자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선택과 집중, 한 종목 여러분 뭘 해도 비트코인 해도 좋고 이들 해도 좋고 여러분 리플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캐시나 이오스 같은 게 한 놈만 패도 됩니다. 한 놈만 패야 됩니다. 그리고 분할 매매를 하든지 분할 청산을 하면서 대응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 50% 현금 갖고 있고 50% 물량 갖고 있다. 밀리면 더 잡는다. 반등할 때 줄이고 또 더 잡는다. 이렇게 하면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살아나면 그냥 그대로 묻으면 됩니다. 근데 하락장에서 이런 그냥 100% 코인을 쥐고 그냥 가만히 있어가 될 일이 아닙니다. 뭐다 코인은 트레이딩이다, 여러분.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선입견이 있거든요. 얼마 간다가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코인은 얼마 간다.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지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유튜브에서 그냥 코인을 깊이 모르는 그냥 여러분이나 큰 차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주관을 또는 자기가 그 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인은 무조건 뭡니다? 트레이딩이다.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 필요하고 나만의 코인에 여러분 집중해서 타이밍을 찾아라. 한 놈만 패는 게 좋습니다. 물량을 줄이고 또 올라오면은 여러분 밀릴 때마다 추가하시고 여러분 올라오면 좀 줄이면서 계속 이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하락에 내려올 때는 여러분 대응을 하면서 다시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 대응을 하면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앨런 머스크 이야기를 꼭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앨런 머스크 이야기 해보겠는데 일단 여러분 앨런 머스크 이야기하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예. 여기 보시면 갤럭시 디지털 CEO가 한 말이죠. 상당히 중요한데 요거는 여러분 한번 볼만합니다. 어제 놓은 기사인데 갤럭시 디지털 CEO 비트코인 4에서 6주 정도 바닥 다질 것이다. 비트코인 공개가는 4에서 5만 달러 정도 된다. 참 비트코인은
가격을 무한대로 크게 30만 달러 간다든지 이렇게 크게 부른다든지 비트코인은 그냥 앞으로 막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너무 그렇처럼 이렇게 4, 5만 달러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잘 하는데 참 대단한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한 4, 6주 바닥을 다칠 것이다. 신기하게도 제가 분수하는 파동으로도 볼 때도 저도 이렇게 상당히 근접한다 봅니다. 신기하게도 이상하게 코인 하신 분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안 하는데 지금 상당히 제 의견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노브 그렇던데 한 4, 6주 동안 바닥을 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에 대한 언급한 말도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테슬라 앨런 머스크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피상적이다. 저는 머스크의 평가는 피상적이다.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앨런 머스크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앨런 머스크는 여러분 천재인가 아니면 이런 집착꾼인가 요거랑 분석이 되는데 앨런 머스크는 코인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테슬라 회장이라서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원체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2배까지 올랐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삼성전자보다 2배는 안 되고 조금 큽니다.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테슬라 차트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지금 테슬라 회장은 여러분 지금 코인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밀리고 있거든요. 이제 테슬라에 대해 신경을 써도 지금 될까 말까입니다. 지금 이렇게 딴짓할 겨를이 없는데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테슬라 주가가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시장에서 너무 앨런 머스크가 집중을 받으면서 이게 입김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인 쪽에서 와서도 지금 깜짝거렸는데 이게 정말 천재적인 머리로 미래를 쳐다보는 사람이냐 아니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은 연예인병이 도지하고 관종 자기가 시장의 중심을 좀 이렇게 시선을 받고 싶은 거냐 이거는 이제 상당히 저도 고민 많았는데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이제 나왔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노브그라츠 말이 상당히 맞다면 피상적이다. 응? 그래서 저는 크게는 이 노브그라츠의 흐름이 지금 제가 분석하는 파동하고도 저는 수급을 분석을 하거든요. 이렇게 코인에 대한 미래 가치는 제 능력으로 분석하기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많이 보지만은 그래서 저는 수급으로 분석하고 파동으로 분석하는데 한 4, 6주 바닥 다질 것이고 공정가치가 4에서 5만 달러 갈 것이다. 이게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자 이번에 여러분 앨런 머스크가 여러분 비트코인을 매수한 시점 상당히 재밌는데 비트코인을 저번에 매수하면서 범핑이 일어났죠. 3월 8일 정도입니다. 예. 3일 아마 8일 정도에 앨런 머스크가 여러분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거기 범핑이 났거든요. 그 위에 한 1주 내지 2주 있다가 김치코인하고 소인코인이 범핑이 났습니다. 무한대로 상승했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을 앨런 머스크가 매도를 했니 안 했냐고 뉴스였죠. 매도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혹시 뭐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았냐 하면서 최근에 부정적인 뉴스 나오죠. 그때 앨런 머스크는 매도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앨런 머스크의 약발에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앨런 머스크를 지금 또 욕하는 분들이 많이 노는데 사실은 여러분 앨런 머스크는 사실 처음부터 빼버리고 보십시오. 앨런 머스크 때문에 올라간 범핑 부분이 다시 제자리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도지코인에 대한 어떤 사고방식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하는데 앨런 머스크는 여러분 정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천재인가 과연 그러면 도지코인 같은 경우 정말 뭐가 있는 것인가 끝으로는 장난으로 말하지만은 앨런 머스크가 투자를 많이 했다든지 대단한 코인이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가 저렇게 미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앨런 머스크가 정말로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냥 장난으로 지금 이런 쉽게 도지코인에서 장난으로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뉴스 쭉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봐도 도지코인은 아니다 하는 쪽에 물이 좀 두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도지코인의 CEO 이야기도 들어보고 여러분 전체 봤을 때 그래서 그렇다고 앨런 머스크 같은 천재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뻥을 칠 리는 없을 건데 이렇게 고민이 됐는데 답이 어느 정도 하나 놓은 이야기가 이 마이클 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의사였다가 지금 여러분 크게 여러분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화 빅숏이는 뭔가 하락으로 여러분 베팅한다는 소리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풋옵션 옵션은 풋옵션이라는 것은 이제 밑으로
장을 하락하는 데를 베팅하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테슬라 주식을 풋옵션을 냈습니다. 밑으로 하락적으로 강하게 베팅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언제 3월 말에. 그럼 이거는 이런 도박이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이 3천억 정도 됐는데 약 5천억 정도 매도를 했다는데 요 뉴스를 보고 싶으면 여러분 김단태 여러분 오늘 김단태 동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김단태 김단태 이분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식에 대해서 예, 객관적으로 가치를 분석하는데 이 김단태 유튜브 가시면은 여러분 마이클 버리에 대한 지금 유튜브 올라와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테슬라 풋옵션을 샀다.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뭐냐면은 여러분 뭡니까 아스퍼거 증후군입니까? 아스퍼거 천재들이 갖고 있는 있죠. 한쪽에 집착하고 여러분 좀 뭡니까 여러분 예. 어릴 때 이러면 앨런 머스크 뭡니까 완전히 왕따였지 않습니까? 혼자 노는. 그러니까 천재적인 기질도 있지만은 한쪽으로는 보면 여러분 뭐라 할까요? 아스퍼거 증후군 아시죠?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자기 아들도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후를 가진 사람은 한쪽에 집착하는 버릇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좀 해결이 이해가 가는 게 앨런 머스크가 천재적인 기질은 당연히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도지코인에 집착하는 것도 이러한 자기 성격 때문에 그런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일단 도지코인 앨런 머스크 여러분 테슬라부터 한번 간단히 한번 보고 한번 해볼까요? 현재 테슬라 종합주 주가가 여러분 테슬라가 대한 테슬라 있죠. 예. 테슬라 이름 일봉. 테슬라가 작년에 여러분 여기서 정말 한때는 여러분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작년에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가총액이 10배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한 3배, 2배 정도까지 약 1000조까지도 올라가 버려가지고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여러분 요 B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테슬라 주식 산다는 붐이 일어났죠. 붐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대단 $900까지 가던 게 지금 오늘 $577거든요. 그래서 지금 앨런 머스크가 여러분 지금 딴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제가 봐도 이렇게 가다 요까지도 빠질 것 같습니다. 한 570달에서 450달 사이 내려온다 봅니다. 저는 요 박스권. 예, 제가 분석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게 마이클 버리가 풋옵션을 샀는데 하락적으로 베팅했다 소리죠. 언제 3월 말에 했습니다. 이 사람은 계산을 깠거든요. 펀드 계산을 깠는데 3월 말이면은 여기입니다. 이게 3월 말 여기네. 3월 여기네. A에서 풋을 샀네요. 예, 꼭 일본에 산 건 아니네. A에서 사서도 지금 상당히 큰 수익이 나 있습니다. 풋옵션이니까. 옵션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정도면 몇십 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도 저는 이렇게 이 부분 아는데는 지금 비트코인하고 비슷합니다. 테슬라 주가 일봉하고 이런 비트코인 일봉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앞 저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테슬라 주가가 여기 1번 저점을 살짝 깨면서 여러분 요 2번 고점 바로 위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그래서 현재 요 위치에서 주가가 조금 더 요 정도 잡으면 되겠죠. 조금 더 잡으면 되겠네. 예, 요 위치. 요 위치에서 여러분 즉 1번 장을 지지받고 2번에서 부딪히면 여기서 한 요 정도에서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크게 봤을 때 요 A 부분까지도 출렁거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테슬라. 그러니까 테슬라는 한 $400에서 $570 사이에서 등락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자 비트코인 차트도 테슬라하고 여러분 유사한 거 한번 보십시오. 비트코인 차트. 자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차트도 요 1번 저점을 깼지만 요 2번 여러분 고점 여기에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테슬라 비트코인에 대해서 매물대에 대해서도 이러면 상세하게 오늘 깊이 있는 내용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비트코인 일봉 차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테슬라 회장 머스크가 언제 등장했나 하면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1번에서 여러분 머스크가 등장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샀다 해서 이렇게 1번에서 이렇게 별 붙이는 분 A에서 범핑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때가 2월 7일에서 8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부분 이제 한 2주 지나서 2번 부분부터, 즉 여기 2번 부분부터 앨런 머스크가 매수한 이 A를 지나고 한 2주 지나서 여기 요 2번 부분부터 여러분 3월 초입니까? 3월 달부터 소형 김치 코인들이 범핑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소형 김치 코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무거나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가 보면 일본에서 보시면은 일본에서 우리가 쭉 소형 김치 코인도 아무거나 여러분 보시면은 뭐 12, 10수도 괜찮고 센트럴 푸드도 괜찮고요. 잘 한번 보십시오. 언제부터냐면은 요 마치 3월 요때 3월 1일 정도부터 여러분 이 센트럴 프로토콜이라든지 여러분 12, 10라든지 전부 다 여러분 믹스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A에서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먼저 올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 야 앨런 머스크가 코인을 사는구나, 이제 코인 시장이 정말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소형 김치 코인이 펌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B까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소형 김치 코인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대다수 올라간 부분 다 토해내고 이렇게 내렸죠. 아직 3월 초에 올라간 부분까지는 안 갔습니다. 즉 1번까지 다 내려왔지만 2번 여기서 출발한 지점까지 안 나왔지만은, 그러면 이놈도 여러분 아까지게 테슬라처럼 놀다가 저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놀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 1번 아니면 지금 2번 박스가 안 내려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거나 그거는 빼고 여러분, 어쨌거나 소형 김치 코인들은 이렇게 현재 제자리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다 토요일 10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만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코인들이 대다수 뭐 여러분 찍어보시면은 대부분 코인들이 아무거나 찍어봐도 소형 코인들은 다 패턴이 같습니다. 1번부터 올라가가지고 2번에 다시 내려오는 패턴입니다. 이게 이상하게도 여러분 맞아떨립니다. 뭐가? 앨런 머스크가 언급했던 이 시점, 여기서부터 비트코인이 올라가다가 그 이후에 2번부터 김치코인, 소형 코인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죠? 지금 여러분 앨런 머스크가 이제 약발이 다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앨런 머스크가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대단하게 해서 따랐는데, 이제 앨런 머스크가 여러분 뭐 비트코인이 여러분 뭡니까? 공기를 오염시키네, 이산화탄소가 어쩌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 많이 넣으면서 또 비트코인을 팔지는 않았는데 팔았다 이런 구수수 놓고 또 팔 것이다 놓고, 그래서 앨런 머스크의 약발은 여러분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앨런 머스크가 뭐를 말해도 시장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그리고 원래 주식시장이란 게 앨런 머스크가 아니고 여러분, 앨런 머스크가 할배가 말해도 여러분 잠시 뭐 반짝거리지 제 갈 길을 갑니다. 근데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원체 여러분 이 앨런 머스크 같은 큰 사람들 한마디 말하면 여러분 영향을 받을 뿐이지, 그러나 시장은 여러분 항상 제 갈 길 가지, 본질로 가지, 이런 여러분 뉴스나 이런 거에서 잠시 여러분 조금 출렁거리지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여러분 도지코인도 결국은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지코인 여러분 매매가 상당히 위험하지 않느냐, 아직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단 요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 비트코인 다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앨런 머스크가 올린 부분, 이 부분이 올렸고, 이때부터 첫째 비트코인도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2분까지. 근데 현재 위에는 비트코인 위치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려왔지 않습니까? 앨런 머스크 약발이 이제 비트코인 2분까지 내려왔다. 다 빠졌다는 소리입니다. 다 빠졌고, 그러면은 소형 코인들도 이미 여러분 거의 다 빠졌고, 이전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원래의 코인은 제자리로 돌아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앨런 머스크의 약발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 도지코인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장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자 그러면 우리는 제 같은 경우는 앨런 머스크고요, 앨런 머스크 할배고 이런 필요 없습니다. 제가 분석하는 방법으로 저는 분석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있는 그대로 비트코인 일봉하고 여러분 6시 차트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파동을 보고 저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봅니다. 자 파동을 보시면은 보면 여러분들은 보통 이게 추세가, 이게 상승 추세는 이탈됐거든요. 수급상으로 말하면 이게 이탈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2분까지 내려오면 안 됩니다. 추세 이탈 후 상승은 마지막 고점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이걸 떠나서 한번 보시면은, 저는 파동을 분석하는데, 파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1번보다 2번이 저점이 높아지면 상승이고 이러면, 그러나 3번에 고점 같아지면 경고입니다. 매수 청산 해줘야 되고, 또 4번이 또 저점이 높아졌네, 2번보다 또 상승입니다. 또 5번에 고점 비슷하면 아무 끊어줘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6번이 여러분 이 4번보다 저점이 낮아졌죠. 이게 핵심입니다. 6번이 저점 낮아지면 안 되는데, 왜? 올라가는 흐름이면 저점이 높아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저점이 낮아진다는 소리는 이놈이 그러면 결국은 올라가다 꺾이면은 7번에서 5번보다 고점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기본입니다. 파동의 기본. 그래서 7번부터는 고점도 낮아졌고 이미 6번이 저점도 낮아졌기 때문에 야 이거는 하락할 수 있다는 게 전제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예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 우리가 추출할 수 있다. 저점 낮아지기 때문에 올라오면 2번이 고점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앞쪽 A보다는 낮아질 수 있고 다시 이 4번도 저점이 낮아질 수도 있다 이되는 겁니다. 저점이 낮아지면 이 FM 그러면 이런 파동 이리 가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이 파동 하락 3파 여러분 정확하게 하락 3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평선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20평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평선 62평하고 22평 관계거든요. 20평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 62평 아래에 22평이 존재한단 말이죠. 이미 역별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락 3파 깔끔하게 이런 갖고 또 우리가 파동에서 하락 3파라는 것은 1파보다 3파는 같거나 크다거든요. 기본이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지금은 다른 코인들은 보면 안 됩니다. 이런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캐시를 하든, 뭘 하든 똑같습니다. 리플하고 이러면 스텔라 정도면 좀 차이 날 뿐이지 대부분 95%는 다 똑같이 가기 때문에 내 코인을 분석하면 안 돼요. 분산 투자도 안 됩니다. 언제 잡을 것이냐, 언제 물량을 줄일 것이냐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비트코인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아까 저게 여러분 노브그라츠가 4만에서 4만 5만 불 캔데 이게 되겠죠. 그럼 5만 불이 여기고 여러분 4만 불이 여기입니다. 이 정도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분 수급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요 장대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요 장대 그래서 요 1번 장대가 상당히 중요해요. 내려오다가 1번 장대 부딪히고 올라갔다가 그럼 2번에서 깨버렸단 말이에요. 이번 깨고 다시 올라가다니 1번 장대 이제 다시 1번 장대 여러분 A가 장대에 되면 그럼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장대가 크게 보십시오. 위로는 올라가면 여기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래로는 여러분 큰 게 요 부분. 잘 보세요. 요 1번 여러분 요게 또 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여러분 쉽게 못 깹니다. 깨더라도 여기서 한두 번 출렁거리다가 깨지면 깨지지 바로 여기서 다이렉트로 잘 안 깨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1번의 지지받기를 올라갈 것이냐 3번처럼 이것 또한 여러분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파동을 한번 보시면은 장대는 단순히 장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1번 장대가 중요하고 그리고 올라가다가 요 부분 여러분 2번에 또 장을 받게 됩니다. 2번까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다시 자간 차트 보시면 여기서 출렁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2번에 붙이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요 1번 정도에서 붙이고 올라가는 형태인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우리 크게 한번 봅시다. 여기 2일 차트하고 조금 더 크게 지금 시장을 크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2일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러분 A에서 풀 정밀대가 올라가다가 요 B에서 좀 찍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크게 딱 보시면은 요 장대 여러분 요 장대가 일단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1번 장대가 일단 여기서 여기 부딪힌단 말이죠. 1번 요게 요 장대 이건 쉽게 못 깨고 깨더라도 한두 번 출렁게 돼요. 그 다음에 위로는 또 가기 힘든 이유가 여러분 이제는 위로도 요 장대 여러분 요 정도 장대요. 앞에 요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요 정도 봐준다. 그래서 요 안에서 놀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장이 요 B 흐름 그 다음에 요 아까 1번 요 C 흐름이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는데 문제는 이 밑에서 보면 올라올 힘이 좀 약하다는 겁니다. 자, 1봉으로 봅시다. 큰 거는 저렇게 보시면 되고 1봉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면 이놈이 내려가는데 이놈이 자 1번 2번이 일단 이런 반등을 김치가 놓아야 되는데 에너지가 이 2번의 반등 김치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즉 3번도 보시면은 지금 아래로 가고 그 다음에 4번이 내려가면 무조건 단타 하락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강한 장대는 존재하는데 여기서 올라갈 힘이 적더라 이 소리죠.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서는 여러분 자가는 부딪히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조금 시야를 크게 잡으면은 나중에 여러분 두 가지인데 요 밑에 여러분 장대 여기가 있고 정말 마지노선은 여러분 여기입니다.
정말 마지노선 여기는 여러분 요 부분인데 요 1번은 여러분 우리가 치면 3만 불, 3만 5, 우리로 치면 3,500만짜리 이 자리는 여러분 일단 머릿속에는 그냥 지금 알고는 계시고 지금 이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괜찮고 여기도 생각할 필요 없고 지금은 현재 위치 요 저항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로는 요 저항대 위에 또 받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김포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빠지면 여기서 이렇게 아직은 지지부진하게 놓는데 문제는 이렇게 위로 치고 가야 되는데 A처럼 가야 되는데 이 힘이 지금 너무 약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작은 차트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럼 좀 섬세하게 우리가 12시에나 작은 차트에 또 들어가면 이러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현재 이 하락 파동이 1번이 이렇게 하락 3파가 내려오는데 이 하락 파동 2번이 고개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러면 3번처럼 이런 모양이 나야 된다고요. 아니면 뭐 이런 4번처럼 약간 상바닥, 5번처럼 이런 뭐 상바닥 형태로 나야 되는데 지금 요 B 부분이 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이제 밑에 저항은 받는데 올라가는 힘이 너무 약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왼쪽 12시간 차트 여러분 제가 6시간 차트 이렇게 놔두고 1시간 차트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이 1번에서부터 내려오는 크게는 이렇게 하락 3파고 여러분 1번 내려오는데 이놈이 A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는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요 놈 여러분 요 2번이 요거거든요. 2번이 요건데 요 흐름인데 여기서 똑같은 흐름이죠. 이 2번 흐름이 요거다 말이죠. 2-1번 흐름 같은 것이요. 1시간 차트 예. 왼쪽은 6시간 차트 세부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가가 크게는 이렇게 하나의 파동으로 내려오는데 이 안에 여러분 지그재그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세부적으로 보면 이놈이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온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갈 때 뭐 3번에서도 올라가고 4번에서 올라가고 5번에서 올라가고 6번에서 올라가지만은 B에서도 내려오고 C에서 내려오고 D에서 내려오고 E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왜냐?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즉 하락인데 지그재그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매일 말때 30분 차트로 이렇게 꺾이면 여러분 끊어줘야 됩니다. 단타로 내가 밑에서 매수를 혹시 여기서 1번에서 한다 치더라도 1번에서 한다 치더라도 요 2번까지 봐야 되고 또 3번에서 한다 치더라도 4번까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상승을 하면 A가 좀 강하게 돌아야 되는데 아직 모양이 약하죠. 그러면 최소 B가 상승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이 B가 지금 요 모양이에요. 4번. 돌을 힘이 있습니까? 아직 멀었죠. 그래서 지금도 매수하신 분 쉽게 매수하면 안 된다 소리죠. 이놈이 이 정도는 놔야 되죠. Y 정도 놔야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왜? 이놈이기 때문에 이 별빛인 놈인데 아직 멀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저점 매수하고 싶지만은 지금은 밑에 저항대는 이 밑에 있긴 있는데 4만 불 정도 있지만은 쉽게 못 올라가고 자꾸 이렇게 다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매수하지 말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제 보통은 이런 30분 차트가 하죠. 30분 차트 갖고 그 다음에 왼쪽에 2시간 차트. 이제 단타하신 분 입장에서는 이 30분 차트 그러니까 비맥 단타하신 분이라든지 바이낸스 선물 단타하신 분 입장에서는 2시간 차트 이렇게 보죠. 30분 차트에서 이러면 이게 내려올 때는 매도단 말이죠. 매도고 매수를 할 때는 여기서 이러면 1번을 하든 2번에서 단타 매수하고 또 이게 3번을 하든 4번에서 줄여야 돼요. 4번 단타 매수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은 추세가 이평선이 A가 풀 역별이고 B가 풀 역별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오는 건 강하고 올라가는 약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단기 매매를 하든 매서 들어가는 건 좋은데 여기서 A에서 끊어주고 이러면 다시 A에서 올라가면 이놈 시가 멀었네. 그래서 이 정도 하나 더 그래서 아직은 매수가 멀었구나. 그럼 이렇게 안 되고 하나 더 이렇게 되고 이 정도 4번처럼 이렇게 놓으면 또 단타 매수 손절 한 10% 주고 들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올라가는 거는 약하고 이런 반등은 약하고 내려는 강하단 말이죠. 반등은 약하고 내려는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매수를 서둘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저항대에서 출렁거릴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일봉상으로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이 저항대 이름 이 저항대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저항대에서는 아마 쉽게는 못 깨니까 여기서는 이게 출렁출렁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갈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그대로 파동을 봐야 됩니다. 일봉에서 A에서 지금 하락 3파 중이다.
그리고 이 B가 돌아야 되는 시점이 단타 매수가 되는데 B가 도는 시점은 이 C가 먼저 돌아야 되고 그럼 D가 이렇게 저점이 높아진 형태가 돼야 되는데 아직 모양이 약하다. 이거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시장을 보는 겁니다. 주관을 가지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러면 여러분 다른 코인 다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캐시를 한번 봅시다. 캐시가 그래도 이번에 시장에 그 가장 뭐 주도였고 여러분 괜찮았는데 캐시도 여러분 일봉에서는 지금 모양이 썩 좋은 편 아닌데 자 캐시도 12시간하고 여러분 크게 3시간 차트를 보시면은 캐시 같은 거 메이저 알트들은 여러분 그래도 캐시 같은 거는 요 저점이 있으면 요 저점 예. 그래서 캐시도 마찬가지 요 저점을 쉽게는 못 깨는데 비트코인처럼 그러나 올라갈 힘은 없다는 거죠. 자 1번에서 내려오면서 2번에서는 다이버시브 내려왔는데 지금 3번 보이면 3번 내려오지 안 되죠. 이놈이 최소한 고기를 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그래서 캐시도 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저점도 살짝은 깰 수 있습니다. B처럼. 파동을 봐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지금 캐시가 여기서처럼 이놈이 이렇게 되면 단타는 대로 됩니다. 2번에서. 예.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반등 나오는데 이게 강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이렇게 출렁거리겠죠. 그래서 현재 캐시도 그렇고 대부분 알트들이 여기에 저항을 받고 앞쪽 저항, 비트코인 비슷한데 딱 이 저항을 받고 있는데 강하게 반등할 흐름은 안 하더라. 파동이 이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캐시를 하든 여러분 지금 퀀텀을 하든 뭘 하든 한 놈 패야 됩니다. 아, 나는 캐시를 만약에 한다면은 캐시를 여기서는 요 지점 밑으로는 분할 매수는 괜찮다. 그러나 아까 여기 2번처럼 올라왔을 때 물량 좀 줄였어야 된다. 줄이고 다시 내려가면 또 좀 추가를 해도 된다. 지금은 저항되기 때문에. 그리고 파동이 나중에 여러분 어느 정도 이게 뭡니까 이게 저점이 이렇게 좀 높아지는 때 요런 면이야. 2번처럼이라든지 요런 3번처럼 이런 한 4번 모양 정도 놓으면 여러분 조금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쫄릴 필요는 없지만은 지금은 물량을 좀 줄였다가 붙였다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캐시뿐만 아니고 모든 코인들이 다 이렇게 캐시 30분 찼던데 비트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아까처럼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1번에 잡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분할로 더 밀리면 2번 더 잡으면 됩니다. 지금 올라가면 3번에서 여기 여러분 요 지점에는 요즘 줄여야 됩니다. 스리봉 낮죠, 줄이고 그다음 여기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한 4번까지는 4번 정도부터 또 잡아도 돼요. 밀리면 추가하셔도 되고 그러나 여기서 올라가면 5번에 또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고 작은 차트에서 보면 이게 10% 정도 선에서 이렇게 다시 이런 식으로 자꾸 될 확률이 크다는 거죠. 이렇게 급반등을 시킬 흐름은 아직 아닙니다. 그렇다고 쫄릴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캐시라든지 뭐 이오스라든지 이런 메이저들은 리플이나 스텔라도 여러분 단타 개념이었어. 그러나 문제가 어떻다? 에너지가 여러분 아직까지 A가 상승 에너지로 전환돼야 되는데 이렇게 1번처럼 여러분 2번처럼 3천 전환되어 있는데 전환되는 시점이 아니고 다만 밑에 저항대에 부딪힐 뿐이더라.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트코인을 딱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30분 차트라든지 자세히 보시면은 아직 에너지가 상승 에너지가 아니고 밑에 저항이 있지만은 이게 내려오면은 하락 에너지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물량을 좀 줄이는 형태. 그리고 여기서 요 놈이 이제 조금 이렇게 3번 정도 아까 말씀드렸죠. 아직 멀었는데 한 번 더 다시 되면 30분이죠. 1시간 6시간 이렇게 봤을 때 요 흐름이 돌아야 되는데 아직 멀었죠. 여기 돌아가면은 이게 저점이 한번 높아지는 거죠. 1번에서 안 되죠. 2번에서 안 되고 3번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큰 앞에 매물대를 살짝 터치를 한다든지 이탈을 할 수 있지만은 요 매물대 쉽게 깨고는 못 내려가는 정도 요게 문제 요 매물대입니다. 예, 요 매물대 중요합니다. 앞쪽 요 매물대 여러분 여기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뭐 좀 더 크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 내 코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장이 중요합니다. 시장을 봐야 되고 숲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노보그라치 이야기를 한번 참고하시고 앨런 머스크의 그동안의 여러분 행동 비트코인 매수 범핑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 때문에 올라왔던 분위기가 다시 이제 앨런 머스크 약발이 떨어지면서 앨런 머스크 비트코인 매도를 할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 아직은 하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앨런 머스크에 대한 신용이 떨어지고 이러면 아까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 풋옵션을
매도를 때리는데 지금 왜 이 사람도 여러분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화 빅숏, 영화에서 빅숏이라는 하락적으로 배팅 선물이죠. 옵션이나 그 사람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아까 말했죠. 아스퍼거 증후군 자기 아들인데 엘머스가 그런데 엘머스가 천재적인 기술로 정말로 이게 미래를 보고 샀느냐 아니면은 어떤 그 자기 병 때문에 어떤 하나에 집착하는 그래서 도지에 집착하는 것처럼 어떤 코인에 집착하는 그런 스타일 때문에 그런가 성격 때문에 그런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자, 이야기가 너무 그립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유로 단톡방 여러분 항상 YK에서 1234 톡으로 여러분 문의해 주시고 지금은 여러분 파동을 공부할 때입니다. 파동을 공부할 때입니다. 그래서 파동 공부 여러분 YK에서 1234로 여러분 문의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무료 단톡방 여러분 있습니다. 무료 단톡방 카톡 오픈 채팅방 여러분 여기에 안심TV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가 AA1026입니다. 여기로 치고되면 되고 아니면 요 B 여기다가 카톡 오픈 채팅방 여러분 연결 좀 뭡니까 아이콘 좀 보내달라 이래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여기 들어오시면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심이었습니다.